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입니다. 올해 68이고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완벽한 복수를 하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우리 손자 지훈이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현수가 전화해서 아이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너무 쓰였어요. 시골에서는 감기 걸린 아이들한테 도라지배즙이랑 생강차를 끓여주거든요. 그리고 몸보신할 수 있게 닭죽도 끓여주고요. 서울에서는 이런 걸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뒤뜰에서 기른 도라지를 캐서 깨끗이 씻고 생강도 갈아서 우렸어요. 닭도 토종닭으로 골라서 정성스럽게 죽을 끓였죠. 그리고 아이가 아프니까 어른들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것 같아서 밑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된장찌개 끓일 수 있게 집에서 담근 된장도 챙기고 김치도 새로 담근 걸로 통째로 가져갔어요. 오전 10시쯤 되니까 다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가 아픈데 미리 연락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세요, 미니야. 나야, 어머니야. 그런데 미니가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걸었는데 또 끊어버려요. 세 번째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바쁜 일이 있나 싶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지훈이 아프다고 들어서 도라지배즙이랑 반찬 좀 만들어 갔어. 지금 가도 괜찮지?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준비한 음식들을 다 챙겨서 버스에 올랐어요. 3시간을 달려서 서울에 도착했죠. 아파트 입구에서 미니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받더라고요. 어머니,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세요? 미니야, 나 지금 너희 아파트 앞에 있어. 지훈이 아프다고 해서 음식 좀 만들어 왔어. 네? 지금 여기 오셨다고요? 미니 목소리가 완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응, 올라가도 되지? 잠깐만요, 어머니. 제가 내려갈게요. 10분 후에 미니가 내려왔는데 표정이 정말 안 좋았어요. 화가 난 얼굴이었죠. 어머니, 전화를 안 받으면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안부 인사도 없이요. 미니야, 지훈이 아프다고 해서 걱정돼서 왔어. 도라지배즙도 끓이고 닭죽도 만들어 왔어. 어머니, 저는 바빠서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니가 제가 들고 온 보따리들을 보더니 더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런 거 들고 와서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집에는 손님도 있고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시면 정말 곤란해요. 그러더니 미니가 제가 가져온 음식 중에 도라지배즙 병을 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이런 건 아이한테 함부로 먹일 수도 없어요. 어떤 재료로 만든 건지도 모르겠고 유리병이 깨지면서 제가 정성스럽게 끓인 도라지배즙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미니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계획 없이 갑자기 와서 이상한 음식 들고 와서 패 끼치지 마세요. 이상한 음식이라고요? 제가 손자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이상한 음식이라고 하다니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미리 약속 잡고 오세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요. 미니가 돌아서서 아파트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깨진 유리병 조각들과 바닥에 흘러내린 도라지배즙을 보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바닥에 흩어진 유리병 조각들을 치우면서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만든 도라지배즙이 바닥에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아픈 손자를 위해서 만든 건데 말이에요. 지나가던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도와주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유리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유리 조각을 다 치우고 나서 저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손자가 아파서 걱정돼서 온 건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전화를 안 받은 것도 이상했어요. 보통 시어머니가 전화하면 바쁘더라도 잠깐이라도 받잖아요. 그런데 3번이나 끊어버렸다는 건 의도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난 건 제 음식을 이상한 음식이라고 한 거였어요. 저는 평생 농사 지으면서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왔거든요. 농약도 안 치고 화학 비료도 안 쓰고 기른 채소들로요. 도라지도 산에서 직접 캐온 것이고 생강도 우리 밭에서 기른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좋은 재료들인데 그걸 이상한 음식이라니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미니가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결혼할 때부터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게 생각났어요. 결혼식 때도 저희 가족들을 시골 티 난다면서 뒷자리에 앉히려고 했었죠. 그때는 현수가 말려서 넘어갔지만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저희 집에 오기 싫어하는 것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집에 도착해서 현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한테라도 이 억울한 상황을 말하고 싶었거든요. 현수야, 나야. 오늘 미니가 너무 심했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미니가 전화를 안 받은 것부터 도라지 배즙을 바닥에 버린 것까지요. 그런데 현수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어요. 어머니, 미니 말도 일리가 있어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는 게 좋죠. 현수야, 내 아들이 아픈데 할머니가 걱정돼서 온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미니도 자기 나름대로 육아 방식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오셔서 이것저것 주면 부담스럽죠. 현수마저 미니 편을 드니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현수야, 내 며느리가 내가 만든 음식을 바닥에 버렸어. 그것도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든 걸 말이야. 어머니, 미니가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오해라고요? 제가 직접 본 걸 오해라고 하다니. 현수야, 너는 이제 완전히 며느리 편이구나. 내 어머니보다 며느리가 더 소중한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냥 양쪽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쪽 다 이해한다고요? 그럼 제가 받은 모욕은 누가 이해해 주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속이 쓰렸어요.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라니.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너무 착하게만 살았나 봐요.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항상 낮은 자세로 있었고 뭐라고 해도 참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이런 모욕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을 거닐면서 결심했어요. 미니가 저를 우습게 본다면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줘야겠어요. 시골에서 70년 가까이 살면서 터득한 지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미니는 모르는 것 같아요. 도시 사람들은 머리로만 사는데 저희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왔거든요. 복수라는 게 반드시 드라마틱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무서운 복수는 상대방이 복수인 줄도 모르게 하는 거죠. 저는 이미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어요.
미니가 저를 시골의 무식한 늙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현수와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아들마저 미니 편을 드니까 이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미니가 제 도라지배 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상한 음식이라고 했던 그 말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을 거닐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손자가 아파서 할머니가 걱정돼서 간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민희는 그동안 저를 계속 무시해 왔거든요.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요. 결혼식 때도 저희 친척들을 뒷자리에 앉히려고 했었고, 신혼여행 사진 보여줄 때도 시골에서는 이런 데 못 가보죠? 라고 비아냥거렸었어요. 명절 때마다 저희 집에 오기 싫어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해준 음식은 절대 맛있다고 안 하는 것도 그래요. 항상 서울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라는 식으로 말했죠. 저는 그냥 며느리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겠지 했는데 3년이 지나도 똑같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현수 앞에서라도 예의는 지켰는데 이제는 현수가 없으면 아예 말도 안 하려고 해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저도 사람인데 이런 모욕을 참아야 하나? 오후에 이웃집 막내댁이 놀러 왔어요. 같이 농사 짓는 사이라서 자주 오가는 사이거든요. 어머니, 어제 서울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떠셨어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자세한 건 말 안 하고 그냥 며느리가 좀 차가웠다고만 했죠. 그런데 막내댁이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가 손자 걱정돼서 간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해가 안 가. 어머니, 너무 착하게만 사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막내댁 말을 들으니까 제가 정말 호구처럼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추석 때 친척들 다 모이잖아요. 그때 한번 제대로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어른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들 알게 해주시고요. 그런 걸 어떻게 해? 창피하잖아. 어머니, 창피한 건 며느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더 이상하죠. 막내댁이 가고 나서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대로 가면 민희는 저를 계속 우습게 볼 거예요. 그리고 손자 지훈이도 커가면서 할머니를 무시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추석 때 친척들이 다 모이면 그때 민희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이야기해야겠다고요. 우리 집 추석에는 사촌들까지 합쳐서 20명 넘게 모여요. 그 앞에서 민희의 행동을 다 폭로하면 민희가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본 게 제가 가진 게 땅뿐이지만 그래도 꽤 되거든요. 논이 1000평, 밭이 500평, 그리고 이 집터까지 해서 현재 시세로는 억대는 될 거예요. 현수가 그동안 이 땅을 물려받을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마음을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차라리 사회에 기부해버리겠다고 하면요. 그러면 민희가 얼마나 당황할까요? 지금까지 시어머니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재산 상속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말이에요.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 추석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했죠. 이번 추석은 평생 기억에 남을 추석이 될 거예요. 우선 친척들한테 미리 연락을 돌렸어요. 올해는 꼭 참석해달라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평소에 멀리 살아서 잘 안 오던 사촌들까지도 다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현수한테는 며칠 전에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추석 때 꼭 와야 해. 민이랑 지훈이도 함께 말이야. 네, 어머니. 당연히 갈 거예요. 그리고 현수야, 이번에는 하룻밤은 꼭 자고 가야 해. 당일치기로 오면 안 돼. 현수가 조금 주저하더라고요. 아마 민이가 시골집에서 자는 걸 싫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어머니, 민이가 지훈이 때문에 좀 힘들어해요. 시골집에서 자면 아이가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 같아서. 현수야, 내가 어릴 때는 이 집에서 얼마나 잘 잤는데. 손자라고 못 잘 이유가 있나? 아, 그게 아니고요. 현수야, 엄마가 이번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재산 정리도 해야 하고 앞으로 계획도 세워야 하거든. 재산 이야기를 하니까 현수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재산 정리요? 응,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정리해둬야지. 이번 추석 때 친척들 앞에서 발표할 거야. 어머니,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갑자기? 현수야,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나도 오랫동안 생각해 본 거야. 현수가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미니한테 이야기했나 봐요. 10분 후에 미니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아마 재산 이야기 때문일 거예요. 어머니, 추석 때 하루 자고 간다고 현수 오빠가 그러던데 지훈이가 아직 어려서 낯선 곳에서 자기 어려워해요. 미니야, 그래도 할머니 집이 낯선 곳은 아니지. 지훈이 돌잔치도 여기서 했는걸. 그렇긴 하지만. 미니야,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꼭 있어야 해. 알겠지? 미니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하더라고요. 재산 상속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시어머니한테 거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추석 이틀 전에는 집안 정리를 했어요.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방도 여러 개 준비했죠. 친척들이 많이 올 거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가진 토지 서류들을 모두 꺼내서 정리했어요. 등기부등본도 새로 뽑아오고 감정평가서도 준비했죠. 친척들 앞에서 보여줄 거거든요. 막내댁이 도와주러 왔을 때 제 계획을 살짝 귀띔했어요. 이번 추석에 미니 그 계집애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두고 봐. 어머니,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동안 너무 참으셨어요. 그러게. 이제는 좀 달라져야겠어. 추석 당일 아침 일찍부터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큰아버지 댁, 작은아버지 댁, 사촌들까지 해서 정말 오랜만에 다 모였어요. 다들 저한테 왜 갑자기 모이자고 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정순아,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지? 응, 오빠. 조금 기다려봐. 현순의 가족 오면 다 같이 이야기할게. 오후 2시쯤에 현순의 가족이 도착했어요. 현수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는데 민희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어요. 지훈이는 할머니 집에 와서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민희가 인사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어머니 건강하세요. 이런 말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형식적이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민희야. 고생했어. 멀리서 왔는데. 친척들이 민희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어서 인사를 시켰어요. 이게 우리 며느리야. 서울 사람이야. 민희가 어색하게 인사를 하는데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곧 이 모든 친척들 앞에서 민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저는 친척들한테 슬쩍 말을 꺼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다르더라고. 옛날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달라. 그러게,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분위기가 점점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쇼가 시작될 시간이었죠. 저녁상이 차려지고 친척들이 다 모여 앉았어요. 큰 상에는 어른들이, 작은 상에는 젊은 사람들이 앉았죠. 민희는 현수 옆에 앉아서 어색해하고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됐어요. 다들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죠. 그때 저는 기회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다 모인 김에 제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민희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사실 요즘 며느리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순간 민희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뭔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걸 직감했나 봐요. 큰오빠, 작은오빠, 그리고 사촌들아. 우리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 친척들이 다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족 내부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지난달에 지훈이가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제가 도라지배즙이랑 닭죽을 끓여서 서울까지 갔어요. 어머, 정순이가 그랬어? 고생했겠네. 큰고모가 동정하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민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미리 전화를 했는데 3번이나 끊어버렸어요. 3번이나? 왜? 사촌 형님이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갔더니 첫마디가 전화 안 받으면 오시면 안 된다더라고요. 친척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그런 게 말이 되냐는 표정이었죠. 민희가 급히 변명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때 제가 너무 바빠서. 민희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민희를 제지하고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성스럽게 끓인 도라지배즙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닥에 집어던져서 깨뜨렸어요. 뭐라고? 큰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손자 걱정돼서 끓여간 걸 바닥에 던졌다고? 네, 오빠. 그리고 제 음식을 이상한 음식이라고 했어요. 어떤 재료로 만든 건지 모르겠다면서요. 친척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들 민희를 노려보기 시작했죠. 민희야, 이게 사실이야? 작은 고모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민희가 당황해서 더듬거리면서 말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 시어머니가 손자 걱정돼서 온 게 스트레스였다고? 큰 고모가 더욱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현수가 민희를 감싸려고 했어요. 여러분,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민희가 그런 애가 아닌데. 현수야, 너도 가만 있어. 큰아버지가 현수를 꾸짖었어요. 내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했는데 너는 뭘 했어? 현수야, 설마 너도 며느리 편 들었던 거야? 사촌 형님이 물어보니까 현수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 편을 안 들었으니까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저는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희 집 재산 말이에요. 논 1000평, 밭 500평, 그리고 이 집터까지 해서 현재 시세로는 억대가 넘어요. 민희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원래는 현수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순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큰오빠가 물어봤어요. 사회에 기부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면 우리 친척들끼리 나눠 가지든지요. 민희가 급히 일어나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민희야, 이미 늦었어. 시어머니를 이상한 음식 만드는 사람 취급한 걸 어떻게 용서해? 친척들이 모두 민희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미니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그동안 받은 모욕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했거든요. 미니가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조금 시원했어요. 그동안 저를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현수가 당황해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어머니,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니가 사과하잖아요. 현수야, 사과한다고 다 용서되는 거야? 내 어머니가 받은 모욕을 생각해봐. 큰아버지가 현수를 노려보면서 말했어요. 현수야, 너는 남편이기 전에 아들이야. 내 어머니가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어떻게 며느리 편만 들 수 있어? 사촌 형님들도 가세했어요. 현수야, 우리가 보기에도 미니가 너무 심했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니가 더욱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딱딱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미니야, 반성은 이미 늦었어. 그때 왜 안 했어? 그때 작은 고모가 미니한테 다가가서 말했어요. 미니야, 너는 시어머니가 뭔지 알아?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야. 친어머니처럼 모셔야 하는 거라고. 그런데 너는 어머니를 뭘로 봤어? 그냥 귀찮은 시골 늙은이로 봤지? 큰 고모도 가세해서 미니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미니가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고만 있으니까 친척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요즘 서울 여자들은 다 저런가? 교육을 잘못 받았나 봐. 시댁 어른 공경하는 게 기본인데. 저는 이때다 싶어서 더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친척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결혼 3년 동안 명절 때마다 우리 집 오기 싫어했어요. 시골 냄새 난다고, 불편하다고, 뭐라고, 명절에 시댁에 안 오려고 했다고. 큰아버지가 더욱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해준 음식은 한 번도 맛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서울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라고 말했죠. 사촌 형수님이 혀를 차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 음식을 그렇게 말하다니. 저는 계속해서 미니의 잘못을 나열했어요. 지훈이 돌잔치 때도 시골에서 하는 거 창피하다고 서울에서 하자고 했었어요. 손자 돌잔치를 할머니 집에서 하는 게 창피하다고 작은 고모가 기가 막혀 했어요. 미니가 더 이상 변명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현수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요. 그때 지훈이가 울음소리를 듣고 와서 엄마한테 매달렸어요. 엄마, 왜 울어? 미니가 지훈이를 안으면서 더욱 울었어요. 아마 자신이 이런 창피한 모습을 아들 앞에서 보이게 된 게 더 괴로웠을 거예요. 저는 지훈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지훈아, 할머니한테 와. 지훈이가 저한테 왔을 때 저는 친척들 앞에서 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해요. 엄마처럼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아이로 키우면 안 되거든요. 미니가 이 말을 듣고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양육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된 거죠. 현수가 다시 저한테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현수야, 용서는 쉽게 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봐야지. 그때 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친척들이 이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무릎을 꿇는 모습은 요즘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미니야,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일이야? 그동안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해봐. 어머니, 정말 앞으로는 잘할게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친척들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며느리를 용서해야 할까요?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대답했어요. 정순아,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확실히 달라지는 모습을 봐야지. 저는 미니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미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달라질 건지 여기 친척들 앞에서 약속해봐. 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친척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미니야, 그럼 여기 친척들 앞에서 약속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건지. 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불손하게 굴지 않을게요. 시어머니로 모시고 공경하겠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구체적으로 말해봐. 저는 더 압박을 가했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성심껏 차례 준비를 도울 거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은 맛있게 먹겠어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훈이를 위해서 해주시는 건 모두 감사하게 받겠어요. 미니야, 그런 당연한 말 말고 진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미니가 더욱 당황했어요. 그때 저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미니야, 그럼 이번 추석부터 당장 보여줘. 내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친척들 아침상 준비하고 뒷정리까지 다 해. 미니가 깜짝 놀랐어요. 20명이 넘는 사람들 밥상을 혼자 준비하라는 거였거든요. 어머니, 그건 왜 못하겠어? 그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구나. 큰 고모가 거들었어요. 미니야, 며느리가 시댁 일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때는 시집 와서 그런 일 매일 했어. 작은 고모도 가세했어요. 그래, 하루만 해보라는 건데 뭐가 어려워? 미니가 현수를 쳐다봤지만 현수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내일 새벽부터 준비하겠어요. 미니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미니야, 또 하나 있어. 네. 내가 그동안 명절마다 우리 집 오기 싫어했으니까 이번부터는 1년에 4번은 꼭 와야 해. 명절 2번, 어버이날, 그리고 내 생일 때. 미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1년에 4번이나 시골집에 와야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뻔했거든요. 그리고 올 때마다 하루는 꼭 자고 가야 해. 당일치기는 이제 없어. 현수가 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현수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며느리가 대답해야지. 큰아버지가 현수를 제지했어요. 미니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니야,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집중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지켜봐서 정말 달라졌다고 생각되면 그때 재산 이야기를 다시 하겠어. 하지만 조금이라도 예전 모습 보이면 그때는 정말로 다 기부해버릴 거야. 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완벽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이 약속은 여기 계신 친척들이 모두 증인이야. 나중에 발뺌하지 못해.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다 봤으니까. 미니야, 이번에는 정말 잘해야 해. 미니가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으로 말했어요. 네, 어머니.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제야 미니가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걸 제대로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지훈이가 엄마를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왜 계속 울어? 할머니한테 혼났어? 미니가 지훈이를 안으면서 더욱 서러워했어요. 아들 앞에서 이런 창피한 모습을 보인 게 제일 괴로웠을 거예요.
저는 지훈이한테 말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못해서 사과하는 거야. 지훈이는 커서 할머니한테 잘해야 한다. 알겠지? 네, 할머니. 현수가 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미니야, 이제 그만 일어나. 하지만 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완전히 굴복한 모습이었죠. 저는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걸 잊지 마세요. 며느리가 정말 달라지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친척들이 모두 동의했어요. 그래, 정순아. 우리가 계속 지켜볼게. 미니도 이제 철이 들었을 거야. 저는 드디어 완벽한 복수를 해낸 기분이었어요. 미니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행동할지 정말 기대됐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미니가 정말 약속을 지킬지 궁금했거든요. 부엌에 나가보니까 미니가 벌써 와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고 있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울었는데도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모양이었어요. 미니야, 벌써 일어났구나. 네, 어머니. 20명 넘게 밥을 해야 하니까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래, 고생이 많겠네.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미니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울에서 살면서 간편식만 먹던 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 밥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까 싶었어요. 밥은 그럭저럭 지었는데 국을 끓이는 걸 보니까 정말 서툴렀어요. 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불 조절도 엉성하고요. 미니야, 국에 소금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 네. 더 넣어야 하나요? 응, 조금 더 넣어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미니가 고분고분하게 따라했어요. 예전 같으면 저는 제 방식이 있어요라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오전 7시쯤 되니까 친척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미니를 보더니 다들 놀라워했어요. 어머, 미니가 혼자 다 하고 있네? 어제 혼난 게 효과가 있었나 봐.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미니한테도 들렸을 텐데 미니는 그냥 묵묵히 일만 했어요. 아침상이 차려지고 나서 친척들이 맛을 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니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생각보다 맛있네. 큰 고모가 말하니까 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셔서요. 겸손한 모습까지 보이니까 친척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식사 후에 설거지와 뒷정리도 미니 혼자 다 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오후에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정순아, 미니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어제 제대로 혼낸 보람이 있네. 그래도 계속 지켜봐야지. 하루 이틀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요. 친척들이 다 가고 나서 현순의 가족만 남았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날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현수야, 너희 내일 가는 거지? 네, 어머니. 그럼 가기 전에 미니가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미니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니야, 우리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드리고 가야지. 어제 소동이 있었으니까. 미니의 얼굴이 또 하얘졌어요. 동네 어른들한테까지 소문이 났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어머니. 미니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이튿날 오전, 저는 미니를 데리고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녔어요. 막내 댁, 옆집 할머니, 그리고 이장님까지요.
각 집마다 민희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현수 아내 민희입니다. 그동안 시어머님께 불효했는데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민희를 보면서 말했어요. 그래, 젊은 며느리가 정신을 차렸구나. 어른 공경하는 걸 배웠으면 됐어. 민희가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좀 심하셨던 거 아니에요? 현수야, 심했다고? 그럼 내 며느리가 나한테 한 건 심하지 않았어? 현수가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라고요. 민희는 뒷자리에서 지훈이를 안고 가만히 있었어요. 예전처럼 시골은 불편해요라는 말도 안 하고요. 일주일 후에 민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민희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네, 어머니. 다음 달에 어머니 생신 때 미리 연락드리고 갈게요. 그때 지훈이랑 함께 며칠 있다 갈게요.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래, 그럼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민희가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막내 댁이 놀러 와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민희가 정말 달라졌대요? 그런 것 같아. 이제야 며느리 구실을 하려고 하네. 어머니가 이번에 제대로 혼내주신 보람이 있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때로는 강하게 나서야 할 때가 있는 법이에요. 너무 착하게만 살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거든요. 이제 민희는 저를 진짜 시어머니로 인정하고 공경할 거예요. 그리고 지훈이도 할머니를 존중하는 아이로 자랄 거고요. 완벽한 복수였어요.